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오늘 그 영상 제목은 손빠른 매매가 수익률을 결정한다 입니다. 오늘 영상은 2019년도 1월 첫째 주 주간 투자 전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목을 손빠른 매매가 수익률을 결정한다고 한 것은 이번 1월 달에 매매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빠르게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챙겨라. 그거에 따른 결정이 난다.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주기적 섹터에 1월 계속 섹터 지난번에 링크 올렸고 영상도 올려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은 이걸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1월 계절 섹터에는 다들 아시는 요거 매년 있는 거기 때문에 계절 섹터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JP모건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경제에서 1차적으로 한 2주 전부터 띄우기 시작했고 마지막 주에는 다른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같이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딩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제이스 헬스권 관련해서 제약바이오권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것도 별로 얘기 없고 이것도 별로 얘기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4위통 통신 관련 부분이 12월 마지막 주에 부각해서 올라왔죠. 4위통하고 뭐 통신 장비하고 뭐 같은 맥락으로 보니까 같은 sek터의 종목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옛날에 옛날부터 해왔던 내용 작업이었기 때문에 여기 4위통이라고 적었는데 이걸 이제 5위 포지라고 바꿔야겠네요. 그죠? 포지로 바꾸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 포지입니다. 포지 겨울 성수기 겨울 성수기는 뭐 원래 당연한 계절 섹터로 의류, 게임, 유통 돼 있고 독감은 올해에는 거의 안 생기겠죠. 날씨가 추운데도 연휴 때는 뭐 환자가 늘어났다라는 언론 방송도 있었지만 현재는 부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겨울감염도 지금 부각은 안 되고 있고 이건 보통 해빙기쯤이면 부각이 됩니다. 씨를 뿌리기 시작할 즈음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미세먼지 부분은 올해는 뭐 아직 이제 겨울을 맞이한 지 이제 뭐 한 달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도 부각이 그렇게 되진 않고 있고 너무 식상한 내용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끌고 있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계절 섹터의 종목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더 1월달이니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월, 4월, 7월, 10월에 관정 섹터 해갖고 이게 2018년도 작성된 2010년 또 기준입니다. 2018년도 기준에 제가 작성한 거예요. 선정을 했던 겁니다. 선정했던 내용인데 그때 이제 시장 흐름이 그랬다는 부분입니다. 4차 산업, 카메라, 센서, 5G, 반도체 소재, 스마트 관련 등 이런 것들이 요 달에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달에 근데 반대로 이 달에는 안 움직인다. 누가 얘가 안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제가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올렸던 내용들인데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새해니까 바뀌어서 또 이거는 2019년도 예상지수로 이렇게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것들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링크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북한 해외 부분 방남, 방북, 뭐 방러 등등 있었고 정상회담권 해갖고 제가 작년에 정상회담 해갖고 11건 예상을 했었거든요. 블로그의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다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이런 부분들 다 진행하고 했었고, 교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실행을 한 겁니다. 예상한 건데 예상 이것도 진행을 했네, 그죠? 이거 진행했네. 북한 경제인은 안 왔고 이거 진행된 거네요. 진행이 된 내용이었고, 그렇죠? 나머지 진행된 게 자,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고, 일단은 그 북한 개방 경제 적극화, 이걸 뭐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 올린 건데 그대로 올려드린 거고,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장벽 예산, 민주 퇴짜,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금액을 낮췄다라는 거는 트럼프가 협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트럼프란 스타일이 자기가 먼저 고개 숙이는 스타일이 아니고 먼저 어떤 제시를 안 하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몰리고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입지가 지금 좋진 않다. 나중에 여기 나오겠지만, 여기도 나오지만 미국 대선 후보들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론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트럼프 관련주는 영향을 받을 겁니다. 여기 블로그에 그 관련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링크 해놨으니까 클릭하시면 그 관련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해서 일일이 전부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내용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모레 신년사, 이건 제가 이제 이게 연휴 때 제가 미리 올려놓은 거라서 이 옛날 그 앞에, 옛날이라 하긴 그렇지만 며칠 전 거 뉴스입니다. 링크를 걸어놨는데 어쨌든 간에 뭐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긍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신년사를 당연히 하겠죠. 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 김정은, 제가 게을르긴 게을렀다고 생각했던 게, 김정은 관련해서 이 신년사 예상을 어떤 걸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라는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정도 영상을 찍어서 같이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확실히 게을러졌어요. 이 내용을 별도로 제가 검토를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겠냐라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그래서 크게 뭐 되겠냐라고 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년에. 근데 신년에 이제 그 1월달에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 1월달에 행사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영향도 있고 해서 이게 크게 움직일 수가 없을 건데 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게을러진 데다가 안 했는데, 왜냐면 자금이 많이 있으면, 풍부하면 얘도 하고 쟤도 하고 막 그래요. 쩐주들이 많으니까, 쩐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금도 많고 쩐주들도 많고 하면. 근데 지금 자금이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섹터나 다양한 분야에 돈이 몰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인 부분으로 인정하고 넘어가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12월 마지막 주에 보면 철도주들이 약간 꿈틀꿈틀 거린 부분이 있었어요. 철도주하고 어, 경협주, 남부 경협주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그런 종목들이 좀 꿈틀거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신년사 내용에도 그 내용이, 그 금강산 관광하고 경협에 대한,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 얘기를 언급을 했잖아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관계가 영향을 좀 받긴 받겠구나, 아니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김정은이가 그런 신년사를 내보낼지 어찌 알고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이 꿈틀거려, 야 무슨 근거로 연관성을 짓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고 그러면 제가 뭐 팩트가 없으니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맞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겪어보시면 아시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왜 맞을 수밖에 없냐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봄 되면 당연히 농업 관련되는 거고,
국내 농업 산업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관련되는 거고. 북한이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에 농업 생산이 작물 생산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식량이 딸리는 상황이니까 내년 봄에는 아마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종을 트럼프가 또 거기다가 인도적인 부분은 허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언급을 했잖아요. 연말에 트럼프가.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쪽으로 유도를 할 거고, 내가 볼 때는 지난번에 내가 문통이라면서 내가 김정은이라면서 얘기했던 내용도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냐, 미국하고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통이. 그리고 김정은도 그걸 하고 별개로 보고 있어요.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과 남한과의 그 부분을 제 방송이나 제가 그 블로그에나 그 계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제가 이 말을 언제 했는지 아실 거예요. 작년 초나 아니면 재작년인가 미리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니까 다만 속도가 더디고 느려지고 있다라는 것 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홀딩을 하고 가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지금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작은 자금 소량의 자금 이동으로도 지수가 장중에 변동을 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변동성이 큰 북한주를 가지고서 장기 홀딩을 한다? 그거는 저는 뭐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데이트레이딩 개념이 아니더라도 단기 개념을 가져가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지만은 중장기 스윙 개념은 저는 사실은 비춥니다. 왜냐면 마음고생을 많이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충분히 기술적인 분석을 못 하더라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북한주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홀딩 개념은 비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2018년도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제약바이오주도 누누이 얘기했고 단타로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니까, 물론 저는 리딩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한 부분이 거의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정은 신년사 이제 각국 각국 정상들의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시진핑,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이렇게 우리 국내에선 그렇겠죠. 그리고 세계 경제에도 세계 정치 경제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정상들의 신년사를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가 경영에 대한 올해 2019년도에 방향을 언급이 나오면 그걸 관종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에 못지않게 1월 말에 다보스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가 참여를 합니다. 얘는 계속 모든 세계 그 관련된 단체들에서 막 참석도 잘 안 하고 빠지고, 거기 왜 가니, 뭐 돈이 안 되니 되니 그런 얘기를 하죠. 얘가 다 돈아 결부되고. 왜냐면 얘네가 거기 단체의 주도적인 관념으로 가려면 거기 회비라든지 기타 지원금이라든지 뭐 그런 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많이 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빨이 셌고, 그리고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경제 대국으로서의 어떤 입지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돈과 관계없이 기존의 정상들은, 미국 정상들은 나름대로의 이미지 관리를 하는데, 얘는 그런 개념이 없는 애기 때문에, 예?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근데 자기가 이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몰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이슈가 필요한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여론조사가 이제 되면서부터 이제 얘가 하룻밤 자고 나면 여론조사 발표 나고 나서 이제 아침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한국 시장에서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고, 트위터에 그럴 겁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2019년이죠. 참고로 하시고, 그에 못지않게 삼성과 같은 재벌들의 신년사하고 경영계획을 뉴스가 나오면 그걸 한 번씩 링크를 열어보시고 읽어보세요. 나오면은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보게 되면은 여기 최소한 주간 전략에는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언급 안 하고 구구절절 자질하게 다 하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내용이 안중요한 내용도 없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나마 제가 이제 줄여서 요약본들을 제가 언급하는 거니까 그리 하시고 중국 이제 그거 80종 허가했잖아 게임 게임이 12월달 마지막 주에 그 앞에 이제 허용 뭐 어쩌고 하면서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내려 꼬라 박았다가 또 다시 올라왔 그랬어요 게임주가. 근데 막판에 게임주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서 게임주를 2019년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종목이나 그걸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작년 확인은 안 해봤는데 2010월 초인가 언제쯤에 게임주 몇 개를 그냥 보니까 얘네들 뭐 더 조정을 줘야 된다라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전 판단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월달이니까 제가 이거 종목들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좋게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한번 게임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뭐 다음 주나 아니면 주중에 뭐 언급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요새 그만큼 게을러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연말에는 움직였으니까 얘네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연말에 2012 마지막 주에 상승을 했으니까 연속성 여부를 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대선 후보들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벌써 16분이네. 요구했는데 16분이야 벌써. 자, 이게 시장 흐름이 더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2018년 마지막 주식시장 상승 마감하여 2019년 선침해 물량이 들어오긴 했으나 선침해 물량이 들어왔어요. 언제? 배당락 후에 배당락 끝나고 나서 선침해 물량이 들어왔어요. 배당락만 끝난 거냐? 세금 적용 그 시점을 끝난 후에 선침해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금이 안 돌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상승을 했어도 상승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상승일 수도 있고 매집이 없는 상승일 수도 있고 단타성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금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중에 그래도 선침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긴 했는데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렇게 언급을 또 했었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나중에 장 끝나면 장 끝날 때 1500개 이상이 되면 선침해 물량으로 봐도 좋다. 이해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단타종인지 그렇게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1500개가 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 선침해 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이 작지만 그리고 이제 2월 행사 일정이 다소가 있으며 업종하고 섹터가 전혀 다른 행사들이죠. 그리고 그 행사들이 자질그라는 뭐 행사가 아니라 큰 행사들이에요. 큰 행사들 다 그 관련 섹터나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들이란 말이에요. 큰 행사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종이 다 틀려. 그렇기 때문에 섹터 이동이 업종 이동이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빨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제목을 솥빠른 매매 수익률을 결정한다라고 한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많아요. 겹치는 것도 있고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관련 섹터나 업종들이 상승한다, 움직인다는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항상 안 할 수도 있지. 왜 자금이 없으니까. 현재 자금이 안 돌고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도 보면 연말에도 보면 CES 부각이 거의 안 됐잖아요. 옛날에 같으면 CES 엄청 뛰었어요. 방송에서. 어떤 해에는 CES 뛰고 어떤 해에는 자동차 뛰고 디트로이트 어떤 해에는 연말 뭐 명절 뭐 유통을 하고 코리아 세일 그거 엄청 뛰고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장난치는 거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언론사 얘기를 수시로 언급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움직인다 하는 전제하에서 손빠른 매매를 하시라. 단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단타합니다. 단타. 홀딩이 아니고. 자, 그리고 최근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개미가 덜 붙은 종목들이 움직이겠다. 여러분 아시면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다 100%는 아니지만은 개미가 안 붙거나 덜 붙거나 신기 주거나 뭐 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올라갔던 애들이. 물론 이제 다는 아니지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제 생각과 정반대되는 전문가들이 다수더라고요. 제약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이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1월달 단발성으로 보고 하락 추세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도 하락 파동이 있는 과정에 반등 파동이 있잖아요. 반등 상승 파동이 있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로 1호를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그리고 제가 코스피의 의약품 쪽하고 저 코스닥의 제약 쪽하고는 틀리다. 방향이, 흐름이, 움직임이. 왜? 코닥의 제약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지수하고 연동된다라는 얘기를, 요거 저 링크 해놨으니까 이거 클릭하시면 거기 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거 보시고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언급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막 추천을 엄청 하고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뭐 자세히는 안 봤어요. 저는 사실은 잘 안 봐요. 사실은 틀어놓고 하는 게 나지. 왜냐면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공부를 하라고 막 자극을 하려고 막 제가 틀어놓긴 해요. 근데 안 해요. 공부도 잘 안 하고 게을러서. 어쨌든 간에 제 생각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감안을 하시고 이 제 방송이나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제약바이오 매매는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나중에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일동제약 등 6개사 혁신형 제약기업, 여기서 한 개 종목인가 11개 종목이 있고 뭐 그래요. 근데 한 개 종목인가가 뭐 제외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 뭐 규정 그게 안 돼 갖고. 근데 그 종목을 제가 확인하려다가 게을러서 역시나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어떤 종목이지? 굳이 나는 뭐 제약바이오 단타성으로 대응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동제약 6개 종목이 뭐냐? 일동제약, ABL 바이오, 이거 ABL 바이오 움직였죠. 알테오젠. 제가 종목도 다 확인 안 해봤습니다. 코롱생명도 얼마 전에 움직였던 것 같고, 한국아스트라, 항공이안샤니, 여기 6개 종목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신규 인정이 됐다는 거고, 임상 3상 발표를 1분기에 매지온이 합니다. 종목도 저도 차트 확인 안 해봤습니다. 2분기 신라젠, 상반기에는 바이로메드 얼마 전에 움직였죠. 신라젠은 꿈틀꿈틀, 원래 얘는 신용 물량도 많지만 개인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공매도도 있고 하여튼 그런 종목이니까 무겁습니다. 얘는 원래는 가벼웠던 애인데 무거워졌죠. 그 소속이 되면은 그래요. 코스닥 뭐 200인가 150, 뭐 코스피 뭐 200, 뭐 그런 소속이 되는 것들은 다 무거워집니다. 가벼웠던 애들도 그 감안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또 지나가는 말로 다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 200, 뭐 150 적게 소속돼 넘어간 애들은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져요. 가벼웠던 애들도 거기서 되면 시총이 커지고 뭐 비중이 커져서 그 소속이 되면은 무거워집니다. 근데 그 소속이 되고 안 되는 거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은 주긴 하지만 나중에 대해서는 무거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대해서는. 자, HLB도 움직였었죠. 얘 HBL 바이오, HLB.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가. 비슷한 종목들 너무 많아요. 헷갈리는 종목들이. 어쨌든 간에 그 FDA 신청했던 게 SK 바이오팜이 있고, 자, 여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항상 작년에도 누누이 강조했던 설탕물에 개미들이 듣기 시작한다. 뭐가 그러냐? 여기저기서 꼬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도 있지만 수소차도 그럼 수소차. 수소차가 바닥인 게 있고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애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큰 위에 꼭대기 고가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소차에 수급에 붙어 있는 애들이 검은 머리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기관에 들어가 있던 종목이 뭐가 있나? 한 종목인가 뭔가 하나 봤는데,
그 기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기관은 빠져나오는 상황이고 검은머리 외국인하고 개인이 들어가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작년 2018년도 하반기에 가을쯤에 갑자기 수급이 막 붙으면서 들어오는 게 수소차예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 들끓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방송에도 연말에 방송에도 이게 추천 좀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돼? 개미 설탕물 끓이면 누가 그걸 올려줄 거예요? 얘네가 올려줄 거야? 얘는 당연히 갭 띄워놓고 쫙 팔지 당연히. 꼬리 달고 맞다 갔다 흔들고 별 하겠죠. 뭐 알아서 매매 다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수소차가 나쁘다고는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소차는 갈 수밖에 없는 거. 왜냐면 현대차가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무적인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매매를 하실 때 주의를 하시라 얘기입니다. 자, 눈이 작년에는 이 얘기는 안 했지만은 작년에는 이 얘기를 내가 눈이 강조 드렸죠. 요거 알아서 하시라. 그리고 위험 자산 회피 심리 부각에 따른 관련주. 제가 어쩌지 얘기하다 생각이 나는 게 대주산업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대주산업 그 관종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게 트럼프 관련주에 있는 새만금이 여기 트럼프 관련주에 새만금이 들어가. 힐러리도 새만금에 관련주였고 트럼프가 또 새만금에 관련주였어요. 왜냐면 옛날에 트럼프가 한국에 대통령 되기 전에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새만금 그 관련돼서 왔었어요 한번. 그리고 여기 관련된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새만금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기억으로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대선 대주산업인가 뭐 거기에 또 납품권도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었고 다 나왔던 뉴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분 얘기를 하지만은 뭐 중요한 거는 소스나 재료가 있어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종목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그 기업체 회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말했죠.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거는 오너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올리는 거 하는 게 오너가 했다 그러면 오너는 잡혀 들어가요. 왜? 정보 들어간다.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감안하시고 잘 대응하시고 그렇다고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니까 나쁜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때 대주도 내가 뭐라고 얘기했더라 하여튼간에 100% 확신 확률적이니까 확률 높 상황이면 하는 거고 아니면 51% 이상이 되면 뭐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하는 건데 51% 이상 된다고 보는 상황이니까 간종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자금이 흐르지 않는다는 건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심리가 부각이 됐고요.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세계 경제 흐름도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어디 가냐? 위험자산의 회피 심리가 부각이 되면 그거에 대한 반대 이익은 뭐예요? 금이죠, 금. 그죠? 저는 금, 유가 뭐 등등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금을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보니까 금이 낫더라고요. 보니까 금이. 그래, 금 관련주 연말에도 12월 달에도 엘컴텍 제가 2번인가 매매를 했지만 11월 달에도 매매를 중간중간 했어요. 왜?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뭘 보러 했어요? 엘컴텍 보러 했잖아요. 지수가 안 좋다라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증권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건 뭐예요? 종목을 떠나서, 업종을 떠나서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지수가 왜 밀리겠어요? 경기가 화랑해 봐요. 세계 경제가 좋으면은 지수 올라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요거하고 같은 맥락이기도 해요.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엘컴텍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때 여기 있는데 안 적어놨나? 여기에 업종별 일기예보에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응?
지수 관련 그거 하면서 그걸 내가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똑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참고하세요. 메모를 해놓으세요 항상. 그리고 10년 만에 코스피 산 개미 10년 만에 코스피 산 개미 매수 상위 개미가 10개 사면 그 중에 6개는 하락했다는 거예요. 응?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탕물에 개미 들끓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의를 해라. 나도 개미지만 나 말고 손잡고 같이 누구 들어간 사람들이 많으면 주의하라는 얘기. 6개가 하락했다는 거야. 최소한에 승률이 40%라는 거예요. 많아야 40%라는 거. 많아야 30 몇 프로라는 얘기지. 올라갈 확률이. 자, 그 괜히 피눈 흘릴 때 증권사는 이자장사. 제가 증권사 HTS 자료 제공하는 게 증권사들마다 다 차이가 나고 틀리다고 그랬죠. 아무리 개인 투자자한테 잘해 유리한 쪽으로 HTS를 자료를 정보나 공개를 하는 증권사라도 진짜 핵심적인 거는 공개를 안 합니다. HTS에서도. 그 얘기는 뭔 줄 아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 증권사들만 다 링크 걸어 놓잖아요. 뭘? 돈 빌려준다고. 사채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수료 인하시켜주고 대신. 수수료 무료시켜주고 뭘 갖고 하느냐. 이자 장사하는 거. 그냥 미쳤다고 그 수수료 공짜로 해주겠어요? 니는 지껏 날고 뛰고 해봐야, 10개 사봐야, 6개 꼬라박으면, 이걸 한다 이거지. 자, 그런 얘기고. 그 지난주에 반대 매매가 2.3조 원. 7년 만에 최대. 작년에도 제가 매매 시황 얘기하고 할 때 반대 매매입니다. 반대 매매입니다. 주의하세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제가. 뭐, 아니나 뭐 들을 게 없죠. 그러니까 누누이 강조한 거, 설탕물에 몰리는 개미에게 뿌려지는 해충 퇴치제를 주의하세요. 해충 퇴치제. 응? 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전문가들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 상장 주식. 작년에 전문가들 10명 중에 3명이 겨우 본전 이상을 한 거예요. 겨우 본전 이상.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전문가들 10명 중에 7명이 다 손실 봤어요. 공개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많이 해서 다 마이너스. 그래 아시고. 일단은 상장 주식 10개 종목 중 7개 걸로 올해 주가. 상장 주식 그래도 개미가 선방했네. 6개면. 얘는 7개인데. 신규 상장주는 그 매물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한 달인가 두 달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또 장난치고 해서 또 올리고 내리고 막 하니까. 그래서 얘네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규주는 신규주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제가 경험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신규주는 토해낼 물량이 안고 가는 게 신규주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그 분석이 안 돼요. 얘는.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재무적인 내 자료가 아니란 얘기지. 공개된 자료고 해도, 왜냐면 신규주 상장을 하려면은 재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만이 상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몇 분기가는 한 1년가량, 1년가량은, 최소한 못해도 뭐 2, 3분기가량은 부정적인 재무 상태를 내보내면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재무 상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트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도 안 돼요. 얘네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래의 성장성을 갖고서 찌라시로 갖고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상장하자마자 올라간 애들은 미래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 관련성을 보고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이제 하락을 한다. 7개 꼴이 하락을 했댔잖아요. 하락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지수가 밀릴 때 관종에 대한 섹터가 중에 하나가 신기주라고 내가 해놨던 이유가 뭐냐면, 신기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지사지예요. 기술적으로 분석이 어렵다라고 했던 얘기는 매물대가 없어요. 차트상에 안고 있는 매물은 있지만, 물량은 있지만, 토해낼 물량은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림이 없지. 앞에 그림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림상에서 매물대 그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유동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토해내지 않았으면, 토해냈으면 많겠지. 근데 안 토해낸 상태에서는 유동 주식수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묶여 있는 주식이 있고 뭐 대주주 지분이 있고 뭐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림상에 매물대가 없어요.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지수가 밀릴 때는 얘를 장난치기 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수가 밀릴 때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자꾸 왜 지수 밀릴 때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시장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관련되는 섹터나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에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영상 찍으면서 중간중간 얘기하는 거 핵심 얘기들 많아요. 알아서 잘 판단하고 잘 들으세요. 제 말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메모하고 잘 들어놓으시면 공부하는 거고, 나중에 그걸 관련돼서 다시 또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공부해서 제 생각하고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믹싱을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지, 제 말이 맞고 틀리고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던지잖아, 화두를. 신규주라는 화두를. 그거에 대한 제가 경험에 느끼는 부분을 해석을 해 드리잖아. 공짜로 그것도. 그럼 여러분들은 거저 먹는 거 입 딱 벌리고 감나무부터 벌리고 먹고, 근데 제가 감나무가 떨어지는 그 안에 떨어지는 감 중에 벌레 먹은 애도 있고 벌레 안 먹은 애도 있고 덜 익은 애도 있고 뭐, 응? 그럴 거 아니에요. 썩은 애도 있을 거고. 알아서 먹고 드셔야지 그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올해 시총 1조 클럽 상장사 24개, 이 시총 1조 클럽에서 다 24개가 줄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총 1조 클럽에서 빠져나갔다는 거는 큰 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대형주 시총이 증발했대잖아요. 이게 같은 얘기. 삼성전자에서 98조가 떨어졌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큰 손들이 빠져나갔다, 큰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잔탱이들이 나갔던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월달에 행사가 많은데, 응? 북한주 그게 김정은 신년사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 때문에.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아냐, 그걸. 안 나오고도 알지. 안 나오고도 제가 알고 그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위에 같이. 그죠? 답답.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이 뉴스가 나와서 보고 아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똑똑하고 제가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니까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아시란 얘기예요. 아, 답답합니다.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자, 카메라 모드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 눈, 센서, 카메라 모드 4차 산업이든 사물이든 간에, 왜냐면 자동 자율이든 이거는 사람의 눈과 같은 겁니다. 사람의 눈과 같은 거기 때문에, 예, 중요하게 보고 있고, 가서 움직일 섹터라. 물론 이제 변동성을 주겠죠. 관종은 갖고 가야 된다라는 섹터입니다. 업종별 그거에도 아마 제가 언급을 했을 거예요. 4차 산업은 보통 저는 통신, 5G죠. 보안을 제가 모든 산업에 이제 다 이제 연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카메라, 센서, 이게 4차 산업,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다. 아니, 얘네가 주축이다. 물론 이제 반도체니 뭐 기타 등등 있겠죠. 근데 디스플레이니 뭐 인공 감지 기능이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어떻게 아예 안 필요한 게 있어요. 다 필요하지. 그렇지만 필수 조건에 하나 얘네가 없으면은 얘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눈 없으면 지팡이로 짚어가면서 더듬으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자, 뉴캐스 시청률 12.3%, JTBS 이게 HB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드라마인데 그래서 HB가 좀 얼마 전에 12월 달인가 HB 들어간 애가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잠깐 모르겠어요. 차트를 한번 참고로 그냥 해놓은 거고 세금처럼 적시자 회비 어디로 가서 이거 맨날 나오는 맨 연말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 응? 얘네 사회단체, 후원단체, 시민단체 이걸 입증을 할 때가 됐어요. 이제 얘네 다 문제 있는 애들인데 민노총과 비슷하죠. 깨끗하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공개를 왜 안 해? 공개를 제대로 해야지. 지난번에도 나와갖고 얘기 나오고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와갖고 공개하니 어쩌니 이러다가 어? 그동안에 그 비리도 걸리고 뭐. 그때 그 한 애가 오히려 그리고 얘 그 했던 애가 재판이 아직 끝난지 안 끝난지 모르겠지만 그때 재판 걸렸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 사람 아마 그만두니 안 그만두는데 아직 버텼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 그 후에 뉴스를. 자, 황금돼지의 돼지고기값 대폭 하락 전망. 돼지값이 하락한다. 축산 하락이라 그러면 축산 돈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료값이 응? 떨어지거나 응? 소비가 떨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중국권 때문에 응? 떨어질 이유는 없고 사료값이 떨어지거나 구제역이 나오면 가격 올라가고 돼지값이 올라가고 사료값이 떨어지면 돼지값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요 뉴스가 나왔으니까 혹시나 이런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감안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라.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킵을 해놓고 응? 딱 생각을 받아들여 놓고 뇌에서 응? 내 컴퓨터에서 딱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라고요. 이 부분을 이 주구조절 내용까지는 아니래도 이렇게 링크를 시켜서 상호 연관성을 관계성을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무슨 뉴스가 나오고 어떤 종목이 차트상에 봤는데 이 관련된 종목이 눈 움직일 것 같아. 지난번에 내가 해놨던 그 뉴스나 이게 있으니까 뭐 컴퓨터에 해놨으니까 내 머리를 컴퓨터잖아요. 컴퓨터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럼 그건이 있나? 그 관련된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딱 그 관련된 종목도 이런 종목을 또 보거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얘 종목 직접 해당되는 종목이 있으면 연관돼서 얘를 같이 보는 거예요. 얘 돼지고기 값은 뭐예요? 한일사료 얼마 전에 올랐잖아요. 한일사료는 미국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수입육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TV조선, 연합뉴스, 뉴시스가 상호 공유 기사 논조가 같았어요. 얘네가 반정부 논조였어요. 항상 이 연합뉴스는 정부 지원금 받고 한 방송사 아니야? 근데 반정부. 그러니까 이 문재인은 정부 인사가 아니에요. 정부 인사가 반 그러니까 얘네 연합뉴스에서 지원을 안 하지. 그게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이렇게요. 자, 다음 주 일정. 이거는 뭐 지난 거고. 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FTA, 관세, 자동차, 수입 관세, 콘서트 이런 게 있고. 자, 코리아 세일 있는데 백화점 정기 세일도 같이 겹치고 현대백화점 천호점이 재개장을 합니다. 제가 언뜻 봤을 때 이 종목의 기술적인 위치는 하락 운봉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모르겠네요. 일단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기타 다음에 GTX-A
특수건설, 동아질, 서암기, 그러니까 제가 철도쭉 꿈틀 했다는 게 요건도 있었고 남북 그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요 종목들을 관종을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으니까 철도주는 많잖아요. 그중에 해놓은 거고 참고용으로 해놓은 거고 마리아나 허용이 이제 이스라엘, 태국, 미국, 캐나다는 허용인데 요거는 다들 아실 거야. 근데 요거는 아마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니까 얘네들이 아시아 이 한국 이 태국이 최초예요. 이스라엘은 뭐 어차피 미국은 이스라엘이 같은 나라잖아요. 미국하고 나는 저 태극기 부대 애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는 게 나 이해를 안 가. 뭐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지 사실은. 미국 강경파 애들이 뭐냐면 무기상들이거든요. 그 무기상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유태인. 미국 강경 애들이 이스라엘 애들이거든요. 어차피 태극기 부대 애들은 전쟁을 원하는 애들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로는 내가 물어보면 태극 부대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뭐라 하잖아요.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데요. 또 바뀌었어요. 기조가. 전쟁을 원하지는 않고 평화를 원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근데 무기상들이 대변을 하고 일본의 우파를 대변을 하고 딱 이해는 못하겠어. 근데 그 이스라엘 국기를 왜 두고 나오는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해가 안 가. 얘네는 다 무기상들이에요. 얘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미국 때문에 우리 저희 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스라엘은 좋은 나라로 알았어요. 나중에 커서 알았지. 아, 이스라엘이 무조건 좋은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나중에 알은 거지, 저는. 미국이 난 좋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옛날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좋은 나라가 아니구나를 알은 거지만, 착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를, 나쁜 나라라는 걸 나중에 알은 거고, 얘도 나는 나쁜, 착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은 거예요. 이슬람이면 다 나쁜 나라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리아나가 허용국이 확대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거. 마리아나 허용이 제가 작년에도 2018년도에도 제가 언급을 했죠. 마리아나를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변동성을 얘가 변동성 큰 애잖아요. 종목들이. 계속 관종을 해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움직인다. 얘가 흐름을 타면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움직여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선발대가 뉴프라이든가 바이오빈인가 뭐가 한번 선발로 상승을 하면 돌아가면서 돌아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와요. 그럼 또 다시 그렇게 올라간다고. 마리아나 얘 관련주들이.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도 내가 관종하세요 한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몇 번 매매를 했죠. 바이오빌도 하고 뉴프라이도 하고 다른 애는 안 했고. 하여튼 그렇고 임종석은 화인베스틸 관련주가 동일철강, RF세미, 나노, 프로텍인데 청와대 인사개편 할 거 아니에요. 1월달에. 그 지금 임종석이하고 조국이 어떻게 될지 뭐 조국이 남고 임종석이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왜냐면 또 나중에 선거를 또 참여를 하려면 빠지겠지 얘가. 그러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뭐 당의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이제 관련주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련 종목도 메모를 해 놓으시라 이런 뜻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대평양 CP, TPP 엄청 몇 년 전부터 내겠다 나온 얘기죠. 지금은 요렇게 6개국이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커지죠. 미국이 불참을 했죠. 미국 탈퇴. 베트남 쪽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서 여기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이것 때 TPP 때문에. 예? 베트남에 있는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주가가. 과거 제 기억으로 제가 컴퓨터가 신형은 아니래도 구형이라도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 있는 기업이 상승을 했었어요. 특히 의류인가 뭐가 움직였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하여튼간에 그랬다고 합니다. 제 머리에서. 자, 그렇고 이제 신기술 장비 이거는 드론입니다. 유인 드론 배달하니 배송하니 뭐 택배니 어쩌니 뭐 그 얘기 나왔죠. 계속 이거 이제 규제를 하니 안 하니 면서 한국 경제
저 증권방송 한 애들이 전부 규제 계획이 어떠고 나와서 거기서 나와서 하는 그 똘만 애들 인터뷰하고 하는 거 뭐 교수님 어쩌냐 하면서 하는 거 규제 개혁 안 하긴 뭘 안 해.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트를 받아보고 있어요.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뭐 하고 있다, 뭐 한다, 계속 내보내요. 하고 있어요. 자, 나름대로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확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다 돌리고 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그거 갖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뭐 벤처기업 어쩌네 하는 애들도 다 그 사자들 많고, 벤처기업 얘기들 나와서 뭐 지원금 주니 안 주니 다 달라고 하는데 다 주서도 안 돼. 왜냐면 걔네 개뿔이 뭐라 한다고 그 기술 하나 갖고도 상용화라든지 그런 기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줘도 안 되고 해주긴 해줘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규제는 제가 볼 때는 계속 규제는 풀릴 겁니다. 앞으로 그거는 보수고 진보를 떠나서 규제는 풀 건 풀고 규제를 어기면은 벌은 강하게 주고 규제를 강하게 드론이 이게 드론이 안 풀린 이유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인가에 제가 작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2017년인가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 그 드론을 오픈시켜주면 개인 그 사생활 보호 침해 그거 갖고 또 난리 그러면서 정부 또 엄청 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또 틀려요. 그리고 민족성이 틀리고 국민성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합니다. 간단하게 그게 되니까 이제 드론이 이제 호재를 받아야 되는데 관련주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배달앱, 개인시 정보, 허가제에서 등록제. 그렇다 이겁니다. 어쨌든 간 규제 풀리면 좋은 거니까.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손빠른 매매가 수익률을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1월 달에. 그러니까 잘 보시고 지금 여기서 쭉 제가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이거 내용 포맷은 거의 같잖아요. 내용들이. 그러면서 내가 6번까지 나와 있죠. 기타까지 다음 주 일정 거의 같잖아요. 이게 그죠? 같으니까 여기서 메모를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싶은 선택적 취사를 하세요. 선택적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메모를 해서 제가 한 말이 일리가 있다 싶은 것들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더 추가로 해서 매매를 하시든지 해서 할 건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안 나와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내용을 물론 제가 알고 있지만 여기에 언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없는 내용을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 각자가 하고 정리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쉽잖아. 더 먼저 제가 이렇게 해서 해주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2019년도 새해 인사 드려야겠다. 참 2019년도 성투하는 제가 저도 큰 수익을 바라고 매매를 잘 안하지만 그나마 무난한 큰 걱정이 없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2019년이 되었으면 하고 각자의 건강도 챙겼으면 하고 저도 건강하고 또 웃을 수 있고 또 방송으로나 뭐 블로그로나 채상으로나 즐거운 대화가 많이 오고 가는 2019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분들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2019년 화이팅! 감사합니다.